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종학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시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는 테마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도 시장의 시그널들 잡아볼 거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역시나 미국 증시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는 이 내용이 담기면서 어디까지 이 조정이 이어질지는 당장 다음 주 이 잭슨홀 미팅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 어떤 시장 흐름 나올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장 초반 2,500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 과연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장 한 주평부터 말씀 좀 드리면요. 예,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뭐 지수 하락, 예, 지지 확인을, 지수 지지 라인을 확인할 것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 흐름부터 좀 보시면, 뭐 낙폭이 좀 상당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일단 음봉에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됐어요. 일단 뭐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약보합 정도 수준인데, 종목들 빠지는 걸 보면은 이게 뭐 과연 이 정도 약보합 수준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일단 에코프로라든지, 예,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받쳐주면서 2차전지, 뭐 관련주들이 좀 받쳐주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지수 흐름은 거의 또 어제랑 비슷한 2%대 하락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FOMC 의사록 공개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왔어요. 의견들이 좀 많았고, 거기에 따른 또 불안 심리에 의해서 지수가 좀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뭐 그런 것도 뭐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글쎄요, 이제 뭐 금리 쪽으로 좀 본다면 여기서 금리를 뭐 계속 더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예, 물론 계속 동결로 가다가 과연 이제 내년에 언제, 예, 뭐 상반기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한 상황이지, 지금 상황에서 뭐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하락이 됐었을 때 반등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뭐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좀 매매해야 될지 좀 난감하시고,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은, 예, 그런 시기이긴 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딱 두 가지 정도로만 그러니까 줄여서, 예, 내 포트 종목에서 두 가지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성장 섹터인지, 예,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뭐 흑자가 아니더라도, 적자인 기업이더라도 하반기부터 계속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인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전히 또 실적이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꾸준하게 이런 시장에서도 뭐 금리 인상 시기에도 꾸준하게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 예, 그런 종목들만 좀 포트에 담아두신다면은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또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일시적인 하락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밀리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빠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일단 잘 생각을 해서 매매하신다면은, 너무 좀 높이 있는 종목들,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지수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일 좀 시장이 하락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 내 포트폴리오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게 전망이 있는 그런 섹터인지를 짚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관망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시고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음 주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한 번 있는 만큼 이 잭슨홀 미팅까지 해서 어떻게 시장 변동성이 나올 건지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시황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승 불키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어느 섹터 알아볼까요? 일단 의료 AI 관련주들이 오늘 좀 그나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유닛하고 파락사이바이오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 파락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신규 상장 중이긴 해요.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낮게 지금 형성이 좀 심한 공모가 대비해서 낮게 상장이 좀 됐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조정받고 하방에 대한 지지까지는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 거는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고, 신약개발 AI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지금 아직까지는 위아래 지금 낙폭이 좀 큰 편이거든요.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2%에서 고점은 한 10% 정도 나왔었는데 좀 여전히 좀 변동성이 좀 크다. 거래 대금은 좀 상장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어느 정도 좀 거래 대금이 줄면은 또 의료 AI 쪽도 그 진단 AI 쪽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대장주 중에서 누닛도 어제 좀 낙폭이 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실망감의 하락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실적 관련해서는 누닛이 그래도 의료 AI 중에서는 가장 좋은 회사고요. 매출 대부분이 해외 쪽 매출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지금 시총이 좀 큰 거 대비해서 매출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의료 AI 쪽은 앞으로 계속 AI 쪽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의료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자주 진단 쪽하고 신약 개발 쪽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시장 대비 좀 좋은 수익을 좀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거는 명확한 거고요. 그래서 좀 조정 시를 좀 재매수 관점으로 좀 보려고 저도 기다리는 와중에 좀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직 덜 오른 신약 개발 AI 관련주들도 있지만 이미 좀 많이 오른 이런 진단 쪽 AI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장이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나온 타이밍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지수 자체가 지금 위아래 흔들림이 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신규 매수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또 이렇게 진폭이 큰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굳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렇게 흔들리는 이제 밖에 이제 소나기 오고 비 엄청 내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산 들고 뛰쳐나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또 비가 그칠 때쯤 해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굳이 무리한 매매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는 반면에 좀 성장 가능성이 없거나 매출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좀 팔고 나가는 물량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번 주까지 계속 한번 시장을 좀 관망을 해보시면서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일단 이런 낙폭에도 지수 하락에도 잘 견디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신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슈가 좀 있든지 매출이 좋든지 3분기가 기대가 된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뭐 루닛하고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만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제가 꾸준하게 뭐 8시 방송에서도 그렇고 11시 방송에서도 그렇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종목씩은 계속 의료 AI에 대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고 크게 수익 드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너무 지수 하락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내 종목이 안 가고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은 다 있고 또 지수는 또 반등해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아마 5장 정도에서 또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좀 지수에 대해서 힘드시거나 뭐 종목에 대해서 힘드신 분들 있으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얘기해 보시고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엔 저희가 신규 상장 당시부터 좀 지켜봤었는데 아직까지는 차트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의료 AI 관련된 섹터에서 대장주라고 한다면 단연 루닛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저희가 공략주로서 큰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이렇게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좀 한 달 정도는 쉬어갔던 테마인데 다시 한번 빨간불 켜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일단 재건 쪽은 개별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어제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뭐 에너지 효율 및 녹색 에너지 협약 MOU를 체결했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갈 내용인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시장이 좀 움직이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시간외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다산 솔루에타가 시간외로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같이 테마를 엮일 수 있는 삼부토건도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브리핑 영상에서는 일단 관심을 좀 안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내용 자체가 MOU라는 게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당장 뭐 매출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 내용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중에 이제 뭐 전쟁 끝나거나 휴전일 때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이런 내용일 텐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갑자기 이렇게 뜬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은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공략을 하실 거면은 그러니까 회사의 개별적인 뭐 계약보다는 뭐 국가 간에 좀 계약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뭐 얼마의 지원을 해줄게, 아니면 얼마 동안에 얼마 기간 동안에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찍혀야지만 정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런 내용도 아니고 뭐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런 재건 쪽 관련 테마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초전도체 쪽하고 지금 중국 관광객 관련주들이 많이 좀 이슈가 됐었죠. 오늘 뭐 초전도체 쪽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어제도 제가 11시 방송에서 오후장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초전도체 쪽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늘도 일단 뭐 시작하자마자 좀 밀렸어요. 네이처지에서 일단 초전도체 물질이 아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서 아침부터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뭐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단기간에 고점이었고 상승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조정에 대한 대비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신 분들, 뭐 전도체 쪽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이슈는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요. 뭐 한 달 정도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장 중간에도 계속 위아래로 흔들면서 저점에서 좀 반등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뭐 이 구간에서 단타로 많이들 말매하실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이렇게 나와주니까 그냥 뭐 짧게 들어가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매매는 일단 뭐 안 하시는 게 좋죠. 또 뭐 1, 2% 수익 내겠다고 들어가서 물리면은 뭐 10%, 20%씩 또 손실 날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질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거래 대금 없을 때 눌림목 자리도 충분히 타이밍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 또 노란톡방 와서 좀 말씀 좀 드리고, 뭐 우크라이나 이거 제거 쪽에서 좀 마무리 좀 지어 보면은 뭐 이런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오피셜 같은 내용이 있어야지만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회사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가서 뭐 MOU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좀 그렇게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테마주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서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니까 이런 내용 받아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한 달 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보였지만 뭐 오늘 당장의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좀 위험성이 있고 특히나 이렇게 거래 대금이 다량으로 터진 날은 조심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그널을 한번 이게 눌림목을 가진 건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 조정을 다 마친 걸까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저도 노란톡방에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지금 매수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면은 저가 매수, 오늘처럼 또 올라가면은 이제 좀 반등인가 해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 뭐 펀더멘탈도 일단 뭐 계속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라기보다도 저는 시장에서 이제 조금 2차 전지주들이 좀 잊혀져 갈 때쯤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성장 가능성이 있고 하반기 들어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요. 그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회사들은 이미 수주를 다 따놓은 상태에서 이제 생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매출이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2차 전지주들은 매출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정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생산량이 뭐 늘어나냐 줄어드냐 뭐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 오거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양봉 뚝딱, 오늘 뭐 한 5, 6% 정도 뜨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에코프로가 또 지수 다 끌어올리네라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수를 방어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수가 여기서 빠져버리면은 프로그램 매도세가 더 커지기 때문에 종목들 낙폭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지수를 좀 방어해 주면서 종목들도 더 빠지지 않게만 해줘도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 쪽은 지금 당장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매매 관점은 아니다. 한 8월달 지나고 나서 9월달 정도 지금보다 좀 거래 대금이 더 많이 줄어든 시점, 변동성이 줄어든 시점,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론 뭐 트레이딩 관점을 얘기하면 뭐 어떤 종목이든 가능합니다.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이든 다 트레이딩 가능한데,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시장과 같이 시장 대비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100만 원 정도 이하에서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도 꾸준히 지금 61선 자리는 우상향하고 있고 21선 자리는 깨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61선 자리를 대부분 이제 실적선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실적이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제 61선이 우상향으로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실적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한 90만 원 정도 선에 61선이 와 있어요. 그래서 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90만 원 정도 선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거래 대금도 말씀드린 대로 좀 거래 대금이 한 6월 달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자리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도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뭐 하루하루 좀 올랐다 떨어졌다는 게 좀 심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수 타이밍보다는 좀 관망을 하는 게 좋다. 뭐 성장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평가다 이런 걸 좀 떠나서 매매 타이밍을 봤었을 때 아직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양이라든지 이런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클 때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제가 타이밍은 보고서 괜찮은 타이밍에서는 공략수로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와 계시면,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은 모르는 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공략 지점 매일같이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단은 이렇게 매일같이 문의가 들어온다는 점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의 중심에 있다라는 걸 반증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된 후에야 우리가 공략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공략 지점 매일같이 분석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요즘에는 또 장이 좀 오후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시초가 공략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장에 공략했던 시초가 공략주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것까지 해가지고 4가지 종목들 시초가 공략했던 흐름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클래시스를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중국 의료관광과 2분기 최대 실적 속에서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 AI와 또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번 주 들어서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요. 8월 14일 공략주 솔트룩스, 또 어제 공략주였죠. 폴라리스 오피스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노란톡방 통해서 금종국 전문가님께서 대원제약을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 또 어제는 MOU 이슈가 있었는데 4가지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클래시스인데, 일단 피부 리프팅의 초음파 관련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이 좀 좋다. 예, 실적도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괜찮은 회사라서, 꾸준히 좀 지켜보셔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크게 조정 없이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더 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좀 좋거든요. 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긴 좀 좋은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매번 제가 매일 장 마감 이후에 거래 대금이 좀 50억 이상 나온 종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거든요. 노란톡방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제 61선 자리를 우상향하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에코프로도 말씀 좀 드렸는데 이렇게 61선 자리를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매 타이밍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 거래 대금도 없었을 때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질 때는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고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조정 타이밍을 기다리면 또 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타이밍을 좀 보셔서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예,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 예,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는 한번 좀 노려볼 예정이고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종목들이 좀 나올 텐데 이제 솔트룩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좀 상승세에 비해서 좀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오늘 21선 자리를 깨면서 완전히 예, 무너졌어요. 근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AI 관련해서 시장이 언제 끝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아닙니다. AI는 또 추가적인 상승 언제든지 이슈 나오면 다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이 좀 무너진 게 있기 때문에 투매가 좀 많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가 좀 많은 종목일수록 좀 손절 물량이 오늘 나온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수가 조금 더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반대 매매 물량도 어느 정도 좀 나올 텐데 그런 물량만 이제 좀 다 받아주고 올린다면 이제 오후장 돼서 얼마나 좀 끌어올려 줄지 모르겠는데 오후장까지 한번 시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나올지. 그래서 다시 한번 내일이라도 이제 다시 한번 21선 자리에 올라와 주면은 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AI 관련주 쪽은 다음 주까지는 예, 클로버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관련해서 이슈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더 밀리지 않고 지지만 해줘도 아직 이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버텨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관련주로 좀 엮인 종목인데 오늘 21선 자리를 좀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 흐름 대비해서도 좀 낙폭이 큰 편인데
역시나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하락폭 대비.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좀 반등 나올지, 만약에 오후장에 반등을 해서 좀 끌어올려 준다면은 이 종목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21선 자리 깨게 되면은 손절 물량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량이 좀 나와주는 걸 좀 받아내고 올려주는지 그런 걸 한번 좀 확인해 보셨으면 됐고, 네이버 하이퍼 클로버는 다음 주 24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원제약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비만 관련주들이 많이 없어요. 한 4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원제약을 뭐 시총 대비는 가장 좋은 종목을 좀 보고 있고, 저점에서도 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좀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비만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도 크게 밀린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침에 이제 수익권까지는 나왔었는데 좀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거의 한 3% 정도까지 시세 좀 주긴 했었는데 뭐 이 정도에서 뭐 짧게 좀 정리하기가 좀 아쉬워서 좀 지켜보고 있고, 아직 뭐 추세상으로도 크게 밀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원제약도 한번 좀 유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장 공략주,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졌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지수가 많이 밀렸다기보다도 뭐 종목들이 좀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 나오는 종목들은 뭐 단기 트레이딩 내일이라도 한번 또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내일 아침에 장 마감 위에 제가 좀 찾은 종목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이 좀 깊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공략주들에 대한 리뷰도 자세하게 다뤄주신 것 같은데요. AI 관련된 섹터들 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는 만큼 지켜보자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시초가 공략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시고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초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요. 잘 초점 맞추시고 링크가 뜨면 그걸 클릭하신 뒤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고요. 방법이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월요일장에서 정확히 기억하는 게 나스닥 흐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이후로 좀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네요. 네, 잭슨홀 미팅 다음 주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거다. 불안하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겠네요. FOMC 그 7월 의사록이 나왔는데 매파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짚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자연스럽게 잭슨홀 미팅 일정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 지켜보려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조금 강해졌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외 증시 차트에서 나스닥 흐름인데 최근 흐름 보시면요, 꾸준하게 좀 하락 흐름 나와주면서 60일선 이탈 흐름 강하게 또 새벽에 또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탈하는 흐름 나오면서 조만간 다시 60일선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열려있는 상황들이에요. 뭐 나스닥 흐름 보시면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작년 이제 10월과 1월 저점 바닥 인식이 됐던 자리들을 기점으로 해서요, 바닥 확인되고서 그 다음 천천히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찰나인데, 추세상으로는 하단 라인 잡아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악인 경우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라인상으로는 가격적으로는 한 13,000포인트 초반대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자면은 한 3% 이상, 4% 정도까지도 하락 가능성은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살펴보자면은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국내 증시에서 지금 하나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도 좀 하락 흐름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좀 하락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코스닥이 좀 회복을 해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하나 좀 해드릴게요. 뭘 보셔야 되냐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의 상승폭이 올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하락폭 자체도 강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열어두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자, 제가 위에가 이제 코스닥 차트고요. 아래가 에코프로 차트예요. 네, 에코프로 BM과 차트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코스닥의 흐름, 전체 흐름과 아래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비슷한 양상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자, 2차 전지 흐름이 오늘 괜찮긴 해요. 에코프로 오늘 6% 이상 올라가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도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시장 전체 흐름에서 좀 불안감이 좀 더 가중이 되고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 자체가 완전 꺾여버리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코스닥의 하락 흐름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 하락의 흐름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밀릴 수도 있고 그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좀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닥 흐름이 우선 현재로서는 뭐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추가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맨 밑에 라인 요 두꺼운 라인 하나 그어드리자면은 요 라인 자체가 120일선 라인이거든요. 오늘 거의 터치하려는 흐름이었거든요. 굉장히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해외 증시에서 보자면 나스닥 흐름 자체가 만약에 오늘 또 새벽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잭슨홀 미팅 전까지 해서 흐름이 좀 더 하락 흐름으로 가중된다면요. 국내 증시에서의 2차 전지주들의 매도세가 더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하락을 끝으로 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장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하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주 전부터 예측해드렸던 내용이니까 아마 대응 잘 하고 계실 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릴 때 이 방송에서 비중을 갑자기 제가 지난주하고 월요일 날 확 줄여버렸잖아요. 줄였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장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우선 최소화시킨 거죠. 그렇죠? 어제도 보면은 삼성 SDI 말씀드렸죠. 왜요? 시장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가능한 안 빠질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편입을 했던 거예요.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2차 전지, 초전도체주들 네, 크게 좀 밀리고 있잖아요. 위험하다 말씀드려도 계속 이쪽으로 좀 대응하시는데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이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사람 없는 종목 대응하셨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천천히 정리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시장은 단기적인 하락은 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과 에코프로의 차트가 비슷하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한 것 같은데 일단 저번 주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나스닥과 이런 증시들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하락이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점들 지속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시그널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특징 시그널 미래산업입니다. 네, 미래산업은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오늘 또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어서였을까요? 상한가를 직행하면서 전고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슈는 어느 기업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이슈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미래산업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그 무상증자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강의에서. 제가 5월, 6월, 7월 달 한참 강의하면서 무상증자 얘기를 한 3-4번, 5번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강의를 해드렸어요. 이 11시 시간대. 그때도 무상증자로 수익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래산업이 딱 그 흐름이 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무상증자로 혹시나 돈을 벌고 싶으시다던가 미래산업이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얘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 우선은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는 이 종목은 미래산업 1대5예요. 5주를 줍니다. 그렇죠? 5주를 줘요. 그리고 권리락 발생이 되자마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데 보통 트렌드 같은 거라 볼 수도 있고요. 시총이 조금 깨지면서 나오는 흐름인데 뭐냐면 1대5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 수는 6주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총 자체도 권리락 발생일 기점으로 해서 6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시가총액 자체가요. 그럼 이 종목이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1대 2까지는 아닌데 1대 3, 1대 4 이상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보통은 상한가 랠리를 한두 번 정도 보여줘요. 근데 이게 1대 5, 6, 7, 8로 넘어가면은 2번에서 3번까지 상한가 랠리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다가 내일도 아마 상한가 가능성이 높아요. 상한가가 탁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 현재 미래산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가지고 계신 종목 전체를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무상증자 일정을 보면은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어요. 9월 4일인데요. 9월 4일 이거래일 전에 이 거래일 전부터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신청을 하시거나 MTS나 HTS 상에 살펴보시면은 다 권리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2일 날 날짜상으로 제가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잠깐 볼까요? 9월 2일이 보니까 언제냐면은 9월 2일이 토요일로 잡혀 있는데요. 4일 죄송합니다. 4일입니다. 4일이 토요일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은 월요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8월 31일. 자, 8월 31일부터 미래산업 권리 공매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하시되 다시 살펴봐 드리자면은 권리락 기준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공시상으로도 4,795원인데요. 이 가격 위로만 나머지 5주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권리 공매도 날. 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주, 지금 현재 상한가 랠리를 갈 건데 쭉 가다가 내일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가거나 풀리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화요일이거나 그때는 한 주치 물량, 갖고 있는 전체 물량을 싹 정리하시면 수익이 괜찮아질 거예요. 만약에 상한가를 한 번, 두 번 더 가면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한 수익률은 100%가 넘어가실 겁니다. 2배 수익이 나실 거고요. 이제 나머지 물량은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는 8월 31일 날 어떻게 해요? 네, 권리가 이상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나머지 5주를 가지고 수익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 5주는 뭐냐? 원금만 찾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주에 해당하는 물량 이번에 올라갈 때 정리하시는 걸로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이 종목을 가지고 대응했을 때의 수익률은 한 10에서 15%, 20% 사이가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달 정도 타입으로. 그래서 한 달 정도 타입에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무상증자 투자 전략인데 마지막 체크해 드릴 것은 무상증자 무조건 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1대 3, 1대 4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덤비지 마시고. 그래서 미래산업은 제가 그간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마 대응하신 분들이 계셨다면은 괜찮은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잘 따라하시고 급등 상한가 랠리 끝나고 풀리는 날 가지고 계신 거 전체 파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필기 모드를 보이면서 열심히 좀 받아 적었는데 무상증자 이슈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공시를 분석하는 내용들라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이런 기업의 공시와 실적들 분석하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실적과 대형주들 위주로 해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수익 실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요일에 대거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8월 11일에 공략했던 현대바이오랜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었고요. 자, 8월 14일 공략주는 제주항공이었습니다. LCC들의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주항공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어제 공략주였던 삼성 SDI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지수가 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대형주라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삼성 SDI는 이런 장중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들만 저희가 포트에 지금 남아 있는데 어떤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사실 포트 상황이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5종목 정리하고 월요일 날 3종목 정리하고 지금 이제 3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종목까지 4종목이 될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빠르게 수익을 잘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고 있는 종목이 엉망진창이에요. 제 기준엔 그렇습니다.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고 근데 예측은 했던 부분이라 좀 기대를 좀 가져볼 만한데 자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도 뭐 매수 사인 드리고 올라갔으나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시장 흔들리면서 빠지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 조정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시작할 건데 중요한 점은 외인과 기관들 흐름에서 봤을 때 그 수급 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 실적주로 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시장 자체가 요 며칠 지금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초전도체 이슈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그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랑 연관을 지으셔야 되냐면 당연히 오늘부터 안 들어올 수 있겠죠. FOMC 의사록 엉망이었죠. 그다음에 다음 주 잭슨홀 미팅까지 시장이 좀 불안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쪽 매도하신 분들도 당장에 있어서 화장품 쪽이나 대응 자체를 안 한다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눈치 보기 시장이에요. 나스닥 차트 완전 깨지고 다우 완전 깨지고 있거든요. 국내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또 2차 전지들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또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닐까 해서 또 매수세가 붙으니 따라 들어가시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엉망진창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차분하게 기다리셔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랜드나 화장품 관련주들, 뭐 카지노 이런 거 호텔 상관없이 우선은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차분히 반등 나올 테니까 조금만 버티시라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역시나 항공주들도 제주항공 오늘 많이 빠지고 어제도 밀리긴 하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 매출, 이익 다 올라와요. 큰 바닥에서 이제 한바탕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서 다시 반등을 보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상황 자체는 일시적인 상황이라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조정 나오면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조정이 끝나는 거 보이면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다시 반등 나올 겁니다. 조금만 힘내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멈추고 반등 나올 땐 오히려 이런 종목은 추가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제가 제주항공은 연말까지 본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만약에 급등이 나오고 올려치기 시작할 때는 수익 실현하고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꾸준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먹고 나온 종목들 많은데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수익 잘 먹고 나오고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상황 보다가 좀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 멈추고 다시 반등 조짐이 나온다면은 다시 또 대응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 20% 이상 잘 먹었지만은 나중에 다시 천천히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리고 별다른 움직임은 없어요. 이거를 어제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시장이 빠질 거라고 저는 예측했어요. 안 좋을 거다. 7월 FOMC에서 움직임 자체, 의원들의 발언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파적 흐름으로 의사록이 발표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역시나 그랬었고 영향을 시장이 좀 받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삼성 SDI의 매출 부분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빠질 만큼 빠진 상황에서 이 종목을 더 여기서 흘러내려보낸다는 것은 기관이던 펀드 입장에서도 용납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늘 시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순간 이런 종목은 빠르게 올려칩니다. 그래서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장 상황 따라서 방송에서 포트를 쫙 늘렸다가 쫙 뺐다가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지금 몇 주간 저랑 체험을 하셨겠지만 갑자기 포트를 말도 안 되게 5개, 3개를 이틀 만에 8개를 정리해버립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시 무슨 상황이냐면 바닥에 튼튼한 종목을 담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켜보시고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인 전문가님께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포트에 담고 있는 3가지 종목들 조정이라고 해봤자 1, 2% 안쪽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공략주도 좋은데 사실 제가 방송에서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려요. 근데 오늘 공략주도 말씀드리겠지만 단기로 좀 볼 수 있는 종목,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벤트성으로 종목 하나도 같이 공개할게요. 요거는 포트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종목이 작아요. 그런데 이슈몰이는 좀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슈냐면 후쿠시마 원전수 오염수라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방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상은 그렇게 현재 되고 있잖아요. 점차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천일염 관련해서 이슈몰이가 한번 됐었어요. 그 당시에 후쿠시마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인상과 같은 경우가 아마 단기적인 흐름에서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방류하는 거 보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밀릴 때 대응하신 전략으로 해서 테마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당장은 아니지만은 한 몇 주 뒤에 열려 있는 테마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나 이거는 대형 테마인 종목이에요. LG 이노텍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건 포트에 좀 들어갑니다. 자,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이폰 15가 이제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출시가 좀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아이폰 12, 13 교체 주기 맞아가지고 상당히 판매량이 크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역대 좀 최고의 제품이 좀 될 것 같고요. 쌍바닥을 좀 크게 확인하고서 올라갈 그림을 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천천히 바닥, 3바닥입니다. 요 3바닥 올려치고 갈 경우에는 가뿐하게 전고점 자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3분기 개선되고 4분기 확 튀고 내년 성장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이노텍도 있는데 LG 이노텍이 조금 더 상승 분위기와 차트의 바닥 라인이 확인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무거운 종목 좀 좋아하시고 대형주 좋아하시고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대응을 하신다면 이노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대응을 하시는데 그나마 좀 가장 어떻게든 싸게 잡으시려면 25만 원대 초입이 좋긴 해요. 근데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반등 보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 시장이 좀 하락 마치고 반등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큰 그림 그릴 거예요. 전체 시장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꼭 보셔야 될 게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당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끝자락에 아이폰 15 이슈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항상 몇 개월 선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 영향으로 해서 다음 주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그 조정을 잘 버티고 얘가 이겨내준다면 특히 오늘 시장에서도 LG 이노텍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은 조금 기대가 커져요. 그리고 기관과 외인들 당장의 움직임 자체는 없지만 서서히 매수하는 흐름 자체를 보이면서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수급사항 없어요. 오히려 쭉쭉 빼고 있는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노텍 관심 있게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새롭게 포트에 편입시킬 종목으로는 LG 이노텍 알아봤고요. 테마성 좋아하시는 분들 포트에는 편입시키지 않았지만 인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 시그널 다산 네트워크스 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MOU를 맺는다는 소식에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미래산업 알아봤습니다. 1대5 무상증자 권리락 속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로 LG 이노텍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후장 대응 전략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